배용장 의원님께서 몽골에 후보자 따님이 진짜 봉사활동을 하러 갔냐, 코이카를 통해서 갔냐 라고 질문을 하자 후보자께서는 고등학교 전체를 같이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다시 야당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이카가 몽골에 자원봉사를 보내는 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이카가 직접 몽골에 자원봉사 보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몽골 축산마을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봉사단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따님은 코이카가 직접 자원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몽골 축산마을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내진 봉사단 활동을 하신 거로 확인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저 코이카가 선명하게 시킨 이 사업 계획서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래가지고 몽골 축산 시범마을 개발 사업 결과 보고라는 문서인데, 여기 보면 봉사단 파견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일환으로 한영예고 학생들이 같이 몽골에 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실제로 그래서 저렇게 현장 사진, 2007년도의 현장 사진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이카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코이카의 해외 봉사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렇게 증명서를 내줍니다. 발런티어 서비스 서티피켓라고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후보자 따님이 받은 거 맞죠? 맞습니다. 영문 증명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자원봉사 간 내역엔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축 마을 지원 사업 통해서 자원봉사 간 거 맞고 확인서도 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클리어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 웨스 CNT 수주 관련돼서 김진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 CNT가 어떤 방법으로 수주가 됐느냐, 후보자가 투자하고 나서 후보자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으로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웨스 CNT의 사업을 준 자치단체들한테 다 질의서를 보내봤습니다. 왜 웨스 CNT의 사업을 줬냐?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원주시 건데 가격 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제일 셉니다. 제일 싸요. 근데 원주시는 평가 기준 중에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 중에 65점입니다. 그래서 웨스 CNT가 채택이 된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거는 해양수산부인데 해양수산부가 왜 웨스 CNT에다가 사업을 줬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저 사업 설계가 웨스 CNT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다 끼워야만 되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웨스 CNT 거 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울진군하고 서면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에요. 후보자가 어떤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설계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알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서울시는 뭐라 그러냐, 호환성을 제일 우선되는 가치 기준으로 넣는데 호환성이 제일 뛰어나더라고요, CNT 제품이. 그래서 우리가 웨스 CNT에 사업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외압에 의해서 사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사정마다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줬다, 이겁니다. 맞죠? 저는 이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당연히 모르죠. 자, 넘겨주시죠.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한 후 1년간 소속 정당, 지자체 단체장 소속 정당을 보니까 비슷해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무소속 비슷합니다. 외압이 행사됐다면 저렇게 비슷하게 나올 리가 없죠.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177건 수주했다 그러는데 후보자도 지금 보여준 것처럼 매년 들락날락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어떤 영향력 하에 수주가 늘었다,
객관적 자료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동양대 그 표창장 관련돼서 짧게 정리하고, 당시 동양대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보내온 문자인데요. 실제로 인턴 과정이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딸이 참가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 활동 결과 지역 사회에 이 동양대가 뿌리내리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이 표창장이 가짜 아니냐라는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계자들은 다수 언론에 반대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부서마다 표창장 일련 번호가 다 달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짜라고 할 수 없고, 넘겨주시죠. 실제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동양대 표창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본 표기도 다 다르고요. 또 총장 앞에,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있다고 하더라도 한 줄을 쓴 거, 두 줄을 쓴 거,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쪽 주장만 듣고, 즉 뭐 연본의 표기가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든지, 또는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 표기가 있다 없다 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허위와 조작된 표창장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특히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자신이 추천했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표창장 당연히 저는 더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죠. 펀드 관련돼서 저는 이제 그만 이런 질문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투자 약정의 금액이 후보자의 재산보다 많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249조의 11 제10항은 투자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캐피탈콜이 올 때마다 그 캐피탈콜에 부응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아예 합법적이다,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약정 금액을 많이 해놓고 캐피탈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후보자의 펀드 투자 방식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특히 정관 보실까요? 어떤 기자분들이 저 정관을 잘못 해석해서 저 정관대로라면 투자 약정금 한도만큼 무조건 출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하시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업무집행 사원이 그 캐피탈콜, 즉 얼마만큼 투자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야만 비로소 납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약관이 아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후보자 가족은 이쪽하고 10억 몇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피탈콜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투자다. 제발 이거 더 이상 기자님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의하는 최일의 의원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게 성사된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중에 틀린 것, 거짓인 것은 최대한 발라내고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관련된 궁금증 중에 하나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느냐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쓰이려면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 기간 내에 수익이 먼저 발생하고 있어야 되고요. 중도 환매 수수료가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익의 상당 부분 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도 환매 수수료를 내게 될 경우 그것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저 사모펀드는 투자기간 중에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중도 환매 수수료 관련된 규정이 정관에 전혀 없다. 나중에라도 확인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정관 내 중도 환매 수수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의 그 환매 수수료가 기존대로 하는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는 구조의 사모펀드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자, 있습니다. 이거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자, 성적이 좋지 않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있냐? 그런 사례가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니까 이거 뭔가 특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성적 안 좋은데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안 좋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딸에 대한 특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자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유급된 다음 학기에는 항상 못 받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이요. 시간 되는 한 한번 다 해봅시다. 자, 다음. 자, 어떤 분들은 웅동학원에 있었던 채권을 소송을 통해서 양도했던 게 기술보증 신용기금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표를 보시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건 조건 동생 개인입니다.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법인이에요. 애초에 저 채무와 채권은 별개의 인격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채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채권 양도 행위가 마치 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돼 있어요. 이제 기자님들 더 이상 저런 얘기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